사이트 프렌조이에서 운영팀으로 근무하고 있고 닉네임 프렌조이 벤치를 사용하고 있는 조승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AMD FreeSYNC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지는 사실 지금도 어쩔한데 여기 지금 ASUS 그리고 AMD에서 오늘 신제품도 발표가 되고 경쟁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싱크라는 이미 가변싱크 모니터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리싱크 기술을 보다 쉽고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제 능력 안에서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싱크라는 기술인데요.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이제 프렌조이 회원분들 그리고 IT 동화 회원들 모두 앉아 계셔서 적어도 프리싱크가 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사의 경우 G싱크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요. AMD는 프리싱크. 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과연 어떻게 G싱크랑 다른지 그거는 프리싱크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프리싱크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특징 때문에 프리싱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픈포 게이밍 그리고 지금 노노는 되어있고 뭐 구체적인 영어가 나와있는데 제가 영어는 마음속으로 잘 읽고요. 보시면 다 아시겠죠? 첫 번째로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 없다는 뜻은 G싱크 같은 경우에는 G싱크라는 모듈이 모니터에 포함되죠. 그리고 폐쇄적인 표준이 아니다. 폐쇄적인 표준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싱 피가 없다. 해당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가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프리싱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은 반대로 얘기하면 엔비디아 G싱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완전히 뒤집어서 프리싱크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먼저 여기서 그 폐쇄적인 표준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프리싱크는 비디오 기술 표준이라서 대사에서 지정한 디스플레이 포트 1.2A에 포함되어 있는 어댑티브 싱크 기술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사 표준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모니터 회사의 제조사에서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도 DP 규격만 만족하면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모니터 제조사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스펙에 예를 들어서 27인치 그리고 TN 패널 144Hz를 지원하는 ASUS G싱크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아마 100장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니터가 굉장히 비싼데 프리싱크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스펙 이상에서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상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이미지는 프리싱크가 어떤 기술인지 부가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굉장히 간단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프리싱크를 껐을 때와 그리고 켰을 때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그림은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미묘하게 이미지가 어긋나 있죠. 그리고 프리싱크는 온전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산업 표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또 전합니다. 자,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러한 이미지 찢어짐은 사실 기존에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프리싱크 기술뿐만이 아니고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 옵션에 수직 동기화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수직 동기화 옵션을 사용하면 여기 프리싱크를 켠 것처럼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그렇다면 프리싱크가 수직 동기에 대비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다면은 프리싱크 모니터를 고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화면 찢어진 영어로 테어링이라고 합니다. 테어링. 네, 보통 물결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과장이에요. 네, 많이 받아서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찢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미묘하게 조금씩 갈라진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어링 현상이 자주 나오는 그 영상, 데모 영상을 하나 찍어봤는데요. 그거는 잠시 감상해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그 세로 줄을 재생시켰을 때 좀 느리게 재생했어요. 여러분들이 테어링 현상을 좀 더 잘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로로 이동하는 빨간 막대가 이렇게 화면이 찢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테어링 현상이고요. 둔감하신 분들은 게임 하시다가 이런 현상을 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짜증납니다.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다음은 프리싱크를 켰을 때의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이면 발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시켜봤는데요. 가로로 별도의 찢어진 현상이나 아니면 이공적인 부산물들이 보이지 않고 빨리 나와라. 네, 이렇게 깨끗하게 세로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싱크를 적용하면 페어링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데모로 보여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또 하드웨어 덕후이만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 페어링이 왜 발생하는가? 네. 페어링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지금 보시는 표는 일반적으로 수직 동기화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에 장착되어 있는 핵심 칩셋입니다. GPU에서 게임 렌더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그다음에 모니터 패널에서 어떻게 재생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LCD 모니터는 대부분이 고정된 주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60Hz죠. 일부 게임 모니터를 편하게 나온 모델들은 120Hz 있고 144Hz 모니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헤르츠의 의미가 뭐냐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설명해 드릴게요. 60Hz라는 말은 1초에 화면을 60번 갱신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화면이라도 일정한 주기에 맞춰서 1초를 60회로 넣으면 16.7ms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가 비교적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16.7ms마다 스캔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1초에 60회 갱신해서 영상을 보여주게 되고요. 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항상 1초에 60장의 화면을 전송하지 못하죠. 왜? 게임마다 그리고 3D 프로그램마다 모두 시스템의 성능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고 또 동일 게임이더라도 동굴이나 아니면 야외에서 프레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예로 들어보면 지금 첫 번째 주사가 일어나고 또 두 번째 주사가 일어난 동안에 GPU는 이미 1번 프레임을 끝냈습니다. 16.7ms 안에 끝내고 바로 2번 프레임을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2번 프레임인 그 수직 동기화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렌더링을 하자마자 바로 모니터에 그 정보를 전송해 주기 때문에 같은 갱신 주기 안에 두 장의 프레임이 동시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LCD 모니터 특성상 그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이 상단부터 하단 라인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상단에는 1번 프레임 보여주고 하단에는 2번 프레임 보여줘서 결국은 어긋난 화면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3D 게임은 항상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다음 프레임은 당연히 조금 더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어긋난 화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배틀필드 게임 중에 스테어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시를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상단 라인에는 1번 프레임이겠죠. 그리고 렌더링이 끝나자마자 2번 프레임이 중간에 삽입이 돼서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 이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3번 프레임 역시 어긋나 있고요. 그래서 모니터의 갱신주기가 11.10ms라면 지금 이 시스템은 100프레임 이상의 굉장히 높은 프레임을 렌더링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때까지 수직동기화 옵션을 사용해 왔습니다. 수직동기화의 그 작동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한 표이고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수직동기의 작동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프레임이 렌더링이 끝나기 전까지는 화면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PU에서 프레임 1번이 렌더링이 되면 바로 다음 갱신 주기에 1번 프레임을 출력을 하게 되고 또 리프레시 3에서 렌더링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가 발생됩니다. 만약에 모니터 주사율이 60Hz라고 했을 때 한 개의 프레임이 16.7ms 안에 생성되지 못하면 한마디로 16.7ms보다 더 길게 예를 들어서 40, 50프레임 정도 나오는 상황이겠죠. 그때는 리프레시 툴을 건너뛰고 3까지 대기를 해요. 왜냐? 이 안에 들어갈 만한 성능이 나오지 않으니까 16.7mm 안에 렌더링을 끝마치지 못하면 이렇게 대기 시간이 생깁니다. 이 대기 시간 동안 바로 전 프레임을 지속해서 그 출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게이머 입장에서는 버벅거리는, 영어로 스터터라고 하는데 한글이 좋아요. 버벅거리는 느낌. 그다음에 또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예를 들어서 멀티플레이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입력 제한, 마우스나 키보드에 인풋렉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입력 제한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래픽 카드가 꾸준한 일정한 프레임을 내어준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직동기화는 이런 문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라이시스 3라는 유명한 FPS 게임이고요. 지금 이 그래프는 수직동기화를 켰을 때 그리고 껐을 때의 성능을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서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요. 세로축은 각 시간에 해당하는 성능, 그러니까 초당 프레임 수를 나타냅니다.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수직동기화를 비활성화했을 때 성능인데요. 이 구간들이 40에서 60, 한마디로 수직동기화 모니터가 주사할 수 있는 최대 주사율 60Hz에 미치지 못하는 40에서 60 구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수직동기화를 활성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60 수준을 넘게 되면 60프레임으로 고정이 됩니다. 하지만 50 수준을 넘으면 그의 반, 30프레임이 떨어져요. 이런 상황이 40, 50프레임 구간이 반복된다면 계속해서 60, 30, 60, 30, 60, 30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30 고정이 낫지, 이렇게 널뛰게 하는 프레임은 체감 프레임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트리플 버퍼링이라는 기술로 보완을 하기도 하는데 그 기술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고 그 게임마다 호환성을 타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수직 동기화를 켜자니 이러한 불필요한 스쿼터, 멈칫거림, 그리고 인풋렉, 그리고 프레임이 넓으면서 체감 성능에 악영향을 끼치고 수직 동기화를 끄자니 화면이 계속 찢어져요. 모니터 주사율을 하고 프레임 맞추다가 화면이 계속 찢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프리싱크와 같은 가변 싱크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프리싱크란 어떤 기술이냐? 간단합니다. 수직동기라는 개념하고 주종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직동기는 어떻게 보면 모니터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겠죠. 네, 뭐 기계에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주사율을 전혀 바꾸질 않아요. 그래픽 카드한테 요구만 해요. 너는 내 주사율에 맞춰라. 60Hz에 맞출 자신이 없으면 2분의 1 배수로 떨구겠다. 이런 명령만 해줘야지 절대로 주사율을 바꿀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프리싱크와 같은 기술은 그래픽카드 성능에 맞추어서 모니터가 맞춰줘요. 뭐든지. 초당 20프레임 나오면 20Hz로 주사를 하고 30프레임 나오면 30Hz로 주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 성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사율이 바뀌기 때문에 가변 싱크라는 기술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치싱크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인 기술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요. 자, 그래서 잠깐 저장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프리싱크가 이런 정말로 이상적인 기술인데 왜 그동안 되지 않았을까? 또 작동 원리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좀 착안을 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프리싱크는 그 배사에서 표준안을 확립한 디스플레이 포트 1.2A에 통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표준 안에 V 블랭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 V 블랭크 개념이 뭐냐면 한 프레임이 끝나고 그다음에 다음 프레임이 렌더링 되기 전까지의 시간 차이, 그 시간 차이를 V 블랭크라고 하고 그 V 블랭크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싱크는 그 V 블랭크의 정보에 근거를 해서 내가 어느 타이밍에 주사를 시작하면 되겠다 이렇게 타이밍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방된 표준이라고 하는 거고 폐쇄적인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프리싱크라는 명칭이 사용이 된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요. 다음에 자, 그래서 종합을 드리자면 프리싱크는 스터터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시동기화를 설정했을 때 엉칫거리는 느낌 그런 거 없고 화면 찢어짐, 페어링도 없고 프레임 40, 50프레임이 나오고 30프레임으로 떨구지 않고 시스템 본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패스트 마우스 있고 네, 인플렉도 상당 부분 완화시켜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완전 무결한 기술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음. 제가 사실 AMD 홍보 대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갖추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제가 프리싱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저도 하드웨어를 좋아하는 사람 이전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 프리싱크에서는 V싱크 1, V싱크 2의 상황을 지금 도표를 설명하고 있는데 프리싱크 하나만 있으면 완벽한데 왜 또 수직동기화 온오프의 화면을 보여주냐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프리싱크나 지싱크와 같은 기술은 모니터의 주사율이 상관이 없어요. 기술적 자체의 이론은 굉장히 자유로운데 문제는 모니터 패널의 한계가 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게임이 1프레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300프레임이 나온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프리싱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1프레임 나올 때는 초당 한 번의 주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300프레임 나올 때는 300번의 주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모니터마다 고유의 패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에이수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MG279Q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프리싱크 지원 범위가 35에서 90Hz가 알고 있어요. 네. 35에서 90Hz고 최대 144Hz인데 프리싱크를 사용할 때 90Hz로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35Hz에서 90Hz, 다시 말해서 게임이 35프레임에서 90프레임 영역에 속하지 않으면 프리싱크의 이점은 없어요. 네. 35프레임 이하로 넘어간다 그러면 프리싱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90프레임이 넘어가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프리싱크 기술이 없는 일반 모니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프리싱크 쪽에서는 V싱크를 온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또 V싱크를 없애고 프리싱크만 썼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테어링은 발생할 수 있지만 부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하고, 테어링은 없지만 살짝 입력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G싱크와 비교를 피할 수가 없는데 제가 프리싱크와 G싱크가 어떠한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 조사를 해왔습니다. 다음요. 이거는 제가 테스트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주 가는 PC 퍼스펙티브라는 해외 하드웨어 사이트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네. 진짜 보시면 그래프에 크게 두 종류의 선이 나와 있어요. 빨간색은 프리싱크 모니터고 초록색은 G싱크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는 스펙이 40Hz에서 144Hz까지 가변 싱크를 지원하는 모니터입니다. 가변 싱크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가로축은 게임 프레임, 세로축은 주사율을 나타내고요. 144Hz를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주사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죠. 이거는 G싱크나 프리싱크의 동일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40Hz 이하로 넘어가면 프리싱크 모니터는 40Hz로 고정이 되고, 이때는 프리싱크에 이점이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V싱크를 켜게 되면 입력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표링이 발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G싱크는 그대로 40Hz를 유지하지 않고 프레임 뻥튀기를 합니다. 어떻게 뻥튀기를 하냐면 40Hz 미만, 예를 들어서 35프레임이 나온다. 그러면 35Hz로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패널의 최저 주사율이 40Hz이기 때문에 그걸 두 배로 뻥튀기를 한다. 어떻게? 70Hz로 주사율을 해요. 그럼 70Hz로 주사를 하면 게임 프레임은 35프레임인데 중간에 빈 공간은 어떻게 쳐야 되느냐? 플리커라고 하는데 보통 깜빡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깜빡이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복제 프레임을 끼워 넣습니다. 복제 프레임을 끼워 넣어서 주사율을 두 배로 뻥튀기하고, 두 배로 뻥튀기한 주사율이 70Hz가 유지가 돼서 가변 싱크의 이점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요. G싱크는. 프리싱크는 그런 장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프레임 영역이면 두 배로 뻥튀기해도 30Hz, 40Hz 못 미치잖아요. 그때는 세 배로 뻥튀기를 합니다. 45Hz인 거. 그러니까 가변 싱크 영역이 항상 될 수 있도록 뻥튀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모듈이 필요한 거고요. 프리싱크는 그런 모듈이 필요 없는 대신 최저 헤르츠 미만의 구역에서 가변 싱크 이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프리싱크 모니터나 G싱크 모니터를 구입할 때 최저 주사율 범위가 어딘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자신이 즐기는 게임 환경에서는 최저 주사율 이상의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픽카드를 업하셔도 되고, 아니면 옵션을 조금 타협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로 내려가면 이점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프리싱크 기술이 어떠한 기술인지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분명 그 모니터의 가변 주사율 영역에서는 본질적으로 G싱크 기술과 품질 차이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스팅 현상이라든지 잔상 문제라든지. 하지만 AMD의 주장을 빌려보면 모니터 패널 제조사의 역량 차이라고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AMD 입장에서 제작한 표가 있어요. G싱크와 비교표가 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다 다음 장이에요. 네. 자, 요거는 제가
AMD에서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AMD한테 좀 유리하게 나와 있긴 한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모듈이 별도의 모듈이 필요하냐? 프리싱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싸요. G싱크보다. G싱크 필요하죠? 오픈 규격이냐? 맞습니다. 아닙니다. 라이센스 아니고 DP. 예, 여기서 제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디스플레이 연결이 DP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존의 DVR이나 HDMI 케이블로는 구현이 안 됩니다. 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모니터 피처. 이거는 좀 주관적인 용이라서 제가 패스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지원하는 주사율이 프리싱크는 9에서 240으로 되어 있고 G싱크는 30에서 144잖아요. 사실 큰 의미 없는 숫자고요. 왜냐하면 모니터 중에 9Hz 지원하는 모니터가 없어요. 결국 모니터 패널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셔야 되고 퍼포먼스 페널티, NO, YES. 제가 살펴본 바로는 G싱크를 사용할 때 AMD 공식 자료 보면 1%에서 2% 성능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다른 쪽 테스트를 보면 비슷하다고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한 기준을 뽑기 어렵고요. 그래도 1%, 2% 정도는 제가 지금 프렌조에서 하고 있는 일도 주로 그래픽카드나 CPU 이런 쪽의 핵심 파트를 테스트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기술 때문에 소폭이 조금씩 바뀌어요. 1%, 2%나 얼마든지. 그래서 이것도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 결국 제가 봤을 때 프리싱크의 진정한 장점은 G싱크에서 정말 싸다는 거. 네. ASUS TN 패널 144Hz 그거 G싱크에 너무 비싼 거죠. 100장. 네. 다음 장 보세요.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전장으로 보여주세요. 네. 다음 장이요. 네. 그래서 프리싱크 기술을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 부분을 꼭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포스는 안 됩니다. 네, 당연하죠. 지포스는 안 되고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에 한정 지어서 프리싱크 기능 지원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R760, 285, 290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80, X280, 그리고 270 빠져 있습니다. 네, 그 모델들은 GCN 아키텍처의 구형 버전이라서 프리싱크 지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DP 표준에 충분히 부합되지 않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ASUS에서 발표할 그래픽카드 신제품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지원을 합니다. 그 밖에 그래픽카드 외부 APU도 지원을 해주고요. 네, 카벨 이후에 최근 제품인 고다마이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AMD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또 프리싱크 모니터 최신 그래픽카드가 있으면 프리싱크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점은 아직까지 29X2라고 나와 있지만 크로스파이어는 조금 불안정합니다. 제대로 지원해볼게요. 드라이버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답변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장으로 보여주세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실컷 프리싱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 행사장에 지금 ASUS 모니터가 전시가 돼 있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ASUS MG279 큐고요. 프리싱크 지원합니다. 27인치 IPS 패널이에요. TN이 아니고 IPS 패널이고 QHD 해상도에 144Hz. 하지만 프리싱크 범위는 90Hz입니다. IPS 패널이 TN 패널보다 일반적으로 FPS 게임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TN 패널만을 선호하실 분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선호도가 더 높죠. 시야각도 우수하고 그리고 보다 고가의 가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모니터가 TN G싱크 모니터보다도 싸다고 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0장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모니터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싱크 특유의 부드러움과 스터터링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행사장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간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조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